네,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임갑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12월 3일 20시 2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죠.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예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요. 예, 예 직무실로 기억합니다. 집무실이요? 네. 그때도 여인영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끊은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사령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저 정도의 말만 했고 상당한 시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저기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네.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22시 58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영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도 여인영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적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딘가요? 언제 말입니까? 22시 58분 말입니다.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실 23시 6분 여인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대화를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직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기억이 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태영 원장님께서 CCTV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런 사항과 견주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22시 58분과 23시 06분과의 진술과 관련해서 22시 58분의 내용을 23시 06분에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23시 06분의 대화로 그럼 진술했다는 다시 걸 묻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2시 58분경 네, 전화를 했을 때 공관 주차장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도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이고 어쨌든 CCTV 상에는 증인이 공관 주차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본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23시 6분에 통화를 했을 때 이때도 바쁜 것 같았지만 좀 세게 야 어떻게 된 거야 해도 답을 제대로 안 하고 꾸물거리기에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해 주라고 하자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수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유현영 사령관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불러준 명단이 누군가요? 그때 지금 요거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봐도 돼요. 네. 메모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아니 그냥 쭉 읽으세요 빨리.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근데 당시에 조혜주라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요. 노총위원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 계속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직책을 불러준 것은 아니죠? 이름하고 또 간간히 뭐 예를 들면 뭐 노총위원장 이렇게 그 직책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간이가 아니고 노총위원장은 직책을 부르는 건 노총위원장 한 명인 건가요? 지금 증인께서 제가 그때 이게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책은 예.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였고 지금 증인이 증언하기를 네.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냐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이 지금 사람 이름을 얘기했고 네. 직책 얘기는 한노총인지 민노총 위원장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때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책을 얘기한 건 노총 위원장 뿐이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무슨 대법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하다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어떤 명단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알겠습니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계속 1주, 2주 축처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영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가 검찰 진술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받아 적은 정서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받아 적은 게 23시 06분 이후라고 하면 23시 30분에 아마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적었던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인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이 이상 진술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서토록 했다는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과 보좌관이 조직에 대해서는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 보시죠. 네, 이 메모지 증인이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거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 메모지가 아까 그 메모지와 동일한 건가요? 예, 메모지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 정서했다는 그 메모지인가요? 정서를 보좌관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두 번째 정서를 했던 세 번째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모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도 그래서 재판관님께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좀 같이 보여놓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예, 계속 묻겠습니다. 예. 이 메모지는 증인이 받아 쓴 것을 보좌관이 정서한 거라고 했죠. 네. 증인은 전에 증언에서 정서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글자는 보좌관의 글씨고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증인의 글씨체이며 증인이 왼손잡이라서 조금 흘려 쓰는 부분이라 상대방들이 좀 알아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메모에 있는 증인의 글씨는 왼손으로 작성한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지난번에 증언은 위증한 것이네요. 아니 위증한 것이 아니고 다소 와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와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왼손으로 아니 저도 썼다고. 지난번에 했던 CCTV를 봤는데 그렇게 왼손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가 써서 글이 흘렀다 했는데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니까 글이 악필이다. 그 말씀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까 명단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모지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 메모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니 빠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빠진 사람이 받아 적다가 네. 그만뒀다면서요. 미친놈이라고 해서. 그래서 10명을 쓰고 2명을 못 썼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양정철과 조혜주입니다. 이 메모지에서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이 파란색 이거 좀 띄워주시죠. 파란색 부분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입니까? 그 보좌관이 파란색으로 적어온 메모지에 제가 그 위에 가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정서를 하는데 왼쪽에도 권순일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권순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첫 번째 쓴 메모를 정서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 두 번째 메모는 이름에다가 인적사항을 부기해서 가지고 아니 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고 증인이 작성한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다면 네, 왼쪽에도 권순일 이름이 예, 있고 그게 두 번째 메모입니다. 그러면 예, 증인이 권순일 이름을 두 번 적었던 것을 보고 뺏긴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무튼 문서를 보고 정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옮겨 그렇죠. 적는데 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송구하지만 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종이를 올려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걸 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네, 여기 계속 아까 이름을 불러줬다고 했는데 네, 이 메모지에 보면 이 메모지 좀 띄워주시죠. 이 딴지일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드린 딴지일보라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 계속 묻겠습니다. 예, 증인이 메모지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가필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검은색은 전부입니까?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글 비슷하게 흘려 쓴 글씨 그게 다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불러주는 명단을 메모로 해서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서하도록 시켰는데 여기 보면 딴지일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두 번 적혀 있고 또 조국 전 의원, 박찬대 의원은 빠져서 추가로 적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메모를 바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인적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정서한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네, 그냥 또 기억에 의존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예. 시켰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당일날은 너무 정무직회의, 산하부소장회의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또는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가 아니 메모지가 이미 정서가 됐는데 3차 또 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시킨 그 이유가 다음 날 뭐죠? 오후 4시 정도에 2월 4일 오후 정도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 명단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 보다가 저 첫 번째 메모 한번 증인 보세요. 예. 두 번째 메모는 첫 번째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 것인데 그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기억에 네. 의존해서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간이 있어서 했다는 게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명단을 받았고 2명은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고 계속 이게 묻겠습니다. 12명이 아니라 예. 한두 사람 정도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메모를 봤던 저 친구가 좀 뭔가를 기억해. 그 당시에 이미 첫 번째 메모는 폐기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예. 저 메모는 예.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한 거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메모를 보고 쓴 겁니다. 물론 제가 두 번째 메모에서 두 세 번째 번째로 메모를 준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세 번째 메모죠. 두 번째 메모했는데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만 동그라미를 친 건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건 미친 짓이다 하고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렇게 그 말씀은 좀 제가 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니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겁니다.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더구나 계속 묻겠습니다. 네. 이 증인이 며칠 전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명단이 크로스 체크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지의 명단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명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에 불렀던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그 메모한 명단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증인은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크로스 체크돼서 마치 일치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증인이 그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명단을 본 적은 없는 것이죠. 불러주는 거를 듣고 받아 적기만 한 그러니까요. 것뿐입니다. 증인 명단만 아는 것이지 예.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확인한 것처럼 얘기한 것을 그거는 지적하는 아마 것입니다. 12월 3일이나 예, 계속 4일의 증인 얘기가 계속 아니고 묻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의 방첩사나 조지경찰청장의 명단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크로스 체크해봤다는 것으로 크로스 체크 해봤습니까? 일치하던가요? 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유사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가요? 계속 묻겠습니다. 그 증인 검찰은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지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왜 메모지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왜 뭐 제출하지 않았겠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특히 경찰도 디지털로 해서 지금 퀄리티 시험 좀 수사기관에서 네.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지를 확보한 경위를 보면 네.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12월 12일 날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받을 때 굳이 뭐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가요? 네. 꼭 예, 보여드려야 되나요? 보여주십시오. 예.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해서 첨부했습니다. 원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예,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분간 제가 사용해야 돼서 임의 제출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당분간 메모지 우측 상단에 네. 14명, 16명은 증인이 기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기재한 건가요? 다른 검정색 가필 할 때 같이 기재했던 그때 것 같이 같습니다. 한 건가요? 네.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보입니다. 네. 이 화살표는 무슨 뜻이죠? 제가 처음에 기억할 때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2명은 누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관위 관계자였다. 그래서 그 전 선관위 관계자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권순이다라는 의미로 거기다가 그 화살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이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네.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나요? 12월 11일이면 벌써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활용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도움이 이 됐을까요? 명단에 보면 지금 증인은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고 네. 지금 저 화살표를 보면 네. 위에 두 직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 14명, 16명이라고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들을 때부터 10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들었고 12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이 났고 2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했고 그러면 그런데 16명은 왜 적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들은 게 그러니까 증인이 추측에 의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예, 14명까지는 들었는데 16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아까 검찰에 제출한 거 보면 16명을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지웠나요?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관련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쭉 지운 것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지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사가 14명입니까? 16명이라서 제가 16명을 14명입니다. 증인은 이 메모지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예,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길 법정에서 소추인 측 대리인이 물었을 때 박선원 의원이 며칠 뒤에 따로 연락하여 내가 설명을 못 들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선원 의원의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12월 9일부터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증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와서 자신의 박선원 의원 핸드폰으로 찍어간 거 맞나요? 아닙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예. 보낸 것입니까? 전송해줬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모지를 보면
이 어디 바닥에 놓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트리스 같은데 이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찍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 밑에 고무 같은 패딩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로 봐서. 제해 주신 분